아이고, 참나. 젊을 땐 정말 몰랐지 뭡니까. 제 몸에서 이렇게 꿉꿉한 냄새가 날 줄이야. 70 넘으니 별의별 걱정이 다 들더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역시 그 할아버지 냄새라는 거였어요. 좋게 말해 인생의 향기라고 포장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퀴퀴하고 텁텁한 영 반갑지 않은 냄새였거든요. 제일 속상했던 건 우리 예쁜 손녀딸 때문이었어요.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한 녀석인데 언젠가부터 저한테 앵기려 하질 않는 거 있죠. 쬐끔한 게 뭐라고 쫑알쫑알 할아버지한테 냄새나. 이러는 거 있죠. 그 조그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제 마음이 얼마나 콕콕 쑤시던지. 그렇다고 제가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어디 아픈 데가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나름 깨끗하게 산다고 자부했는데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오는 날이면 손주들 볼 생각에 기분은 좋았지만 혹시라도 며느리나 아들이 냄새 때문에 불편해할까봐 괜히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혹시 제가 나이 먹어서 무뎌진 건가 싶기도 했고요. 별 생각 다 해봤어요. 혹시 제가 워낙 꼼꼼하지 못해서 그런가? 매일 샤워는 하지만 대충 헹구기만 하는 건가? 옷을 너무 자주 안 갈아입나? 곰곰이 되짚어봐도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했고 속옷이며 겉옷도 자주 갈아입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퀴퀴한 냄새는 왜 이렇게 끈질기게 붙어 다니는 건지, 혹시 저만 모르는 노인 냄새 없애는 비법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인터넷을 뒤져봐도 속 시원한 답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골치 아픈 노인 냄새의 주범은 바로 노네날데하이드 녀석 때문이라더군요. 젊을 때는 거의 만들어지지도 않던 이 물질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 속 피지샘에서 나오는 지방산이 공기에 노출돼서 산화되는 과정에서 생긴다는 거였어요. 그 산화된 지방산, 그러니까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녀석이 모공에 차곡차곡 쌓이면 그 특유의 퀴퀴하고 텁텁한 냄새를 풍기는 거였죠. 젊은 시절의 싱그러운 채취는 온데간데 없고 야속하게도 이런 불쾌한 냄새만 남는다니 참 씁쓸한 일이었어요. 신기했던 건 젊고 건강한 피부는 촉촉하고 탄력도 좋고 약산성이라서 해로운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주고 치지가 산화되는 것도 막아주는 아주 튼튼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40 넘어가면서 피부의 산성도가 점점 중성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해로운 세균들이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이 된 거였죠. 이렇게 피부 환경이 바뀌니 피지 산화는 더 잘 되고 결국 그 문제의 노네날데하이드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였대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피부는 점점 푸석푸석해지고 땀샘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노네날데하이드 같은 녀석들을 씻어줬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시원찮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땀 분비량이 줄어드니 끈적끈적한 피지는 모공 속에 더 쉽게 쌓이고 건조해진 피부는 오히려 피지 분비를 더 늘려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였어요. 마치 낡은 수도관처럼 한번 막히기 시작하니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 말고도 술하고 담배는 그 얄궂은 노인 냄새를 더 빨리, 더 심하게 만드는 아주 못된 녀석들이라고 하더군요. 술을 마시면 그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녀석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담배를 피우면 그 녀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우리 몸에 더 오래 머물러서 냄새가 더 지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손녀딸한테 냄새 난다는 소리 듣기 싫으면 이제라도 술, 담배는 딱 끊어야 할 텐데 이 나이에 쉽지만은 않더군요. 나이가 들면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냄새의 원인은 바로 입 냄새였어요. 젊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물로만 헹궈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영 찝찝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입안이 자꾸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심해진대요. 이렇게 건조한 입안은 세균들이 아주 신나게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서 심한 입냄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였죠. 사랑하는 손녀딸한테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나 동창들한테까지 불쾌감을 줄까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더 심각했던 건 특정 병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당뇨병 앓는 사람들은 인슐린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몸속 포도당을 제대로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고 지방을 대신 태우게 된대요. 이 과정에서 아세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숨 쉴 때 입으로 나오면서 아주 특이한 시큼하고 달콤한 냄새를 풍긴다고 하더군요.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당뇨가 온 건 아닌가 싶어 괜히 걱정도 됐어요.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아주 심각한 몸 냄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어요.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 노폐물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 속에 그대로 쌓이는 거였죠. 이걸 요독증이라고 부르는데 숨을 쉴 때 암모니아 냄새랑 비슷한 톡 쏘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하더군요. 혹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신장 때문인가 싶기도 했고요. 남자들 나이 들면 흔하다는 전립선 비대증도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요도 주변에 세균들이 쉽게 번식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게 또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였죠. 혹시 나도 에휴 말도 말아요. 결국 이 골치 아픈 노인 냄새라는 건 그냥 나이 먹으면 당연히 나는 늙은이 냄새가 아니라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몸의 변화, 평소 생활 습관,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여러 질병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단순히 깨끗하게 씻는 것만으로는 냄새를 완전히 없애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였죠. 이제부터라도 저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풍기는 이 퀴퀴한 노인 냄새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봐야겠어요. 손녀딸한테 더 이상 할아버지 냄새 난다는 소리 듣고 싶진 않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인 냄새는 씻는 걸 게을리하는 사람들한테만 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물론 청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저처럼 매일 깨끗하게 씻는데도 불구하고 그 꿉꿉한 냄새가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단순히 물로 몸을 헹구는 행위 자체보다 어떻게 제대로 씻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줬거든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비누나 샴푸, 바디워시 같은 세정 제품으로 충분히 거품을 내서 온몸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는 것이었어요. 시중에는 노인 냄새 제거를 전면에 내세우는 여러 가지 비누, 샴푸, 바디워시 같은 제품들이 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더군요. 물론 효과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녀석의 특징을 제대로 안다면 굳이 그런 비싼 제품에 매달릴 필요는 없었어요. 그 녀석은 기름, 성분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성, 피부용 세정 용품을 써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였죠. 괜히 비싼 돈 들일 필요 없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부위를 더 신경 써서 씻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땀하고 피지 분비가 많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처럼 살이 접히는 부분, 그리고 정수리, 혀, 귀 뒤, 목덜미, 손발톱 및 가슴, 배꼽, 발 같은 곳은 다른 부위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닦아줘야 했어요. 이때 레몬즙을 활용하면 냄새 제거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레몬즙을 물에 조금 희석해서 마지막 헹군 물로 쓰거나 레몬즙을 적신 깨끗한 수건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가 피지샘의 활동을 조절하고 불쾌한 냄새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레몬 특유의 상큼한 신맛은 살균 효과까지 있어서 씻고 나면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느낌이 들어 좋더라고요. 그냥 물 한 번 대충 뿌리고 거품 조금 내서 후다닥 헹구는 식으로 하는 샤워만으로는 피부 깊숙이 쌓인 노폐물하고 그 문제의 노네날데하이드를 제대로 없애기가 어려웠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따뜻한 물에 몸을 충분히 담그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면 온몸의 모공이 활짝 열려서 땀과 함께 묵은 노폐물들이 더 잘 빠져나오고 굳어있던 피지도 부드러워져서 씻어내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이렇게 몸을 충분히 불린 다음에는 냄새가 특히 심한 부위를 다른 곳보다 더 꼼꼼하게 부드럽게 문질러 씻어주는 것이 중요했어요.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내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자주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건 나이 때문에 이미 건조해진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했어요.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면 오히려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피부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샤워나 목욕을 한 후에는 반드시 물기가 아직 촉촉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서 피부를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보습제를 고를 때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모네날데하이드 생성을 억제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피부 건강에도 여러모로 좋다고 하니 참고해야겠어요. 몸 밖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몸속부터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였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지 분비가 오히려 늘어나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피부의 건조함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몸속 신진대사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그 문제의 노네날데하이드 생성을 줄이고 몸 밖으로 잘 배출되도록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마치 낡은 하수구를 깨끗한 물로 씻어내듯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깨끗한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궈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을 300ml에서 500ml 정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대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밤새 잠자던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멈춰있던 신진대사 엔진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주고 밤새 몸속에 쌓인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때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더군요. 이때 차가운 물보다는 우리 몸 온도와 비슷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신진대사를 훨씬 더 잘 활성화시켜주니 꼭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걸 잊지 말아야 했어요. 그리고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수시로 미지근한 물을 한 잔씩 꾸준히 마셔주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었어요.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라면 구강 청결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냄새를 없애려고 이를 닦는 것만 열심히 하는데 사실 혀, 치아 사이, 잇몸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이를 닦을 때 혀에 하얗게 끼는 백태를 긁어내는 혀 클리너를 꼭 사용하고 칫솔로는 잘 닿지 않는 치아 사이에 낀 음식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치실과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하면 입냄새 제거에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마치 좁은 골목길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 평소에 껌이나 가그린 구강 스프레이 같은 휴대용 구강 청결 제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식사 후나 사람을 만나기 직전에 사용하면 불쾌한 입냄새를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죠. 사람의 몸은 먹는 음식이 만든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뭘 먹느냐 하는 식습관도 몸에서 나는 냄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명심해야 했어요. 몸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느껴진다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의식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 좋대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문제의 노네날데하이드 생성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군요. 이런 항산화 비타민은 현미나 메밀 같은 거친 곡물과 토마토,
포도, 고추, 딸기, 석류, 사과 같은 붉은색 채소나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식단에 신경 써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았어요. 마치 녹슨 쇠붙이에 기름칠을 하듯이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반대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우리 몸을 더 쉽게 산화시키고 그 얄미운 노네날데하이드 생성을 촉진하니까 되도록 피하는 것이 현명했어요. 기름진 고기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프라이드 치킨 같은 튀긴 음식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거였죠. 일반적으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고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서 몸 냄새가 더 강하게 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입냄새가 걱정되는 사람들은 평소에 커피보다는 녹차나 허브차, 민트차를 마시는 것이 입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나 허브차, 민트차의 상쾌한 향이 입안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좋은 향기를 불어넣어 주거든요.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괜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자꾸만 움츠러들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드니 땀도 덜 나고 그러다 보면 씻는 횟수도 줄어들고 옷도 며칠씩 안 갈아입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였어요. 마치 낡은 톱니바퀴처럼 한번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심하게 엇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퀴퀴한 노인 냄새는 점점 더 심해지고 심지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집 안 곳곳에 그 냄새가 배어서 온몸에서 꿉꿉한 냄새가 떠나질 않게 됐어요. 그러니 틈나는 대로 자주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면서 가볍게 산책하고 동네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햇볕의 자외선은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햇볕을 쬐면서 걸으면 피부에 있는 해로운 세균들의 번식을 막아주고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을 줬어요. 걷는 시간은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개인 청결이나 위생에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 저절로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더군요. 마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바깥바람을 쐬는 것처럼 몸에도 활력이 생기고 냄새도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산책하면서 땀을 흘리면 그 퀴퀴한 노인 냄새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노인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몸은 운동을 할 때 몸에 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태우는데 이 과정에서 몸속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만 너무 과격하게 운동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릴 경우에는 땀 자체에서 퀴퀴한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 운동은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위주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마치 녹슨 기계를 부드럽게 움직여서 찌꺼기를 빼내는 것처럼 가벼운 운동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켜 냄새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 활동할 때 혹시 냄새가 날까봐 걱정돼서 향수나 탈취제 같은 화학 제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는 좋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화학 성분들이 우리 몸에 원래 채취와 섞이거나 심하면 모공을 막아서 오히려 더 안 좋은 냄새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마치 낡은 가구에 향수를 뿌리는 것처럼 근본적인 냄새는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역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가장 효과적인 탈취제는 바로 햇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냄새가 걱정될수록 더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맑은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 활동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번 입었던 옷을 옷걸이에 걸어뒀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니까
며칠 뒤에 다시 입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제 스스로는 냄새를 잘 못 맡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그 퀴퀴한 냄새 때문에 꽤나 힘들어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번 몸에 닿았던 옷은 반드시 세탁해서 입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널어서 햇볕에 소독한 후에 다시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양말이나 속옷은 매일매일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마치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상쾌한 기분을 선사하고 냄새를 예방하는 첫걸음이었어요. 이불이나 베개 커버 같은 침구류도 우리 몸에서 떨어진 각질이나 땀 같은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곳이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세탁하고 틈틈이 햇볕에 바짝 말려서 소독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똑같은 신발만 계속 신으면 신발 속에 습기가 차고 세균이 번식해서 발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두 켤레 이상을 준비해서 번갈아 신고 벗은 후에는 바로 신발장에 넣지 말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거나 햇볕에 말려서 신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마치 지친 발에게 편안한 휴식을 주는 것처럼 신발 관리도 냄새 없는 생활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안에서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해요. 창문을 꼭 닫아놓고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집 안에 고스란히 배어들게 마련이거든요. 마치 썩은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냄새는 쾌적한 환경을 망치는 주범이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틈날 때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서 집 안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주고 맑은 바깥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냄새가 심하게 느껴지는 날에는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거나 수치나 커피, 찌꺼기 같은 천연 탈취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군요. 그리고 냄새가 잘 배는 커튼이나 카펫 같은 패브릭 제품은 자주 세탁하거나 햇볕에 말려서 관리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집안에 밴 냄새는 오래 방치하면 할수록 없애기가 더 힘드니까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마치 깨끗한 유리잔처럼 맑고 깨끗한 집 안 환경은 기분 좋은 생활의 기본이니까요. 헬렌 켈러는 냄새는 수천 마일 바깥 그동안 살아온 모든 세월을 가로질러 당신을 실어 나르는 강력한 마법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냄새는 과연 제 살아온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걸까요? 긍정적인 향기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정보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 퀴퀴한 냄새에서 벗어나 좀 더 자신감 있고 쾌적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